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 국토를 박물관 삼아 우리 문화유산의 숭고한 가치를 전파하는 유홍준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일어나서 또 이렇게. 그래야지 자, 어떻게 해요?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쓴 유홍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사실 93년에 발매된 첫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책이 대한민국 인문도서 최초로 판매 부수 100만 부를 찍고 현재까지 그 시리즈가 총 12권이 출간됐는데 지금까지 총 누적 판매 부수가 이게 얼마나 됩니까? 그거 세어보지 않았는데 저희가 세봤는데 네. 500만 부. 그래요? 네, 500만 부. 500만. 교수님 책 읽어보셨습니까? 뭐 교수님 책은 이제 필독이죠. 진짜요? 예. 그래서 뭐 교수님의 책 내용에는 뭐 대한민국 모든 것이 뭐 박물관이다라고도 뭐 쓰시기도 하셨는데 저는 아직까지 읽지는 못해서 읽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인세가 이게 어마어마하시겠는데요. 그게 인세 조셉 곱하기 더하기 좀 할 줄 알아요? 예, 저 조금 전에 계산을 이미 했습니다. 제가 했어요. 10,000원으로 쳤을 때 50억 나오더라고요. 그게 아니야. 그게 계산 잘못했죠. 교수님 깜짝 놀라신다고 속으로 50억을 계산하고 있어. 지금 이제 29년 동안 팔린 건데 그 계산을 하면은 500 곱하기 300만 더하기 800 곱하기 100만 더하기 1200 곱하기 100만 지금 다 저 더해가지고 주산학원 같은데 지금? 암산학원? 그다음에 종합소득세가 38% 거기다가 지방세 3.8% 그거 뺀 나머지가 이제 교수님 내가 정확하시네요. 인세를 이렇게까지. 책을 통해 가지고서 번 거를 좀 의미 있게 문화유산과 함께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해가지고 제주 추사관이라고 하는 추사기념관에 있는 유물 중에 35점을 내가 기증한 거예요. 부여문화원에는 지금 유홍준 교수 기증유물실이 따로 있어가지고 백제와 부여에 관한 그림과 글씨 쓰고 그러니까 뭐 도네이션 돈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좋은 문화재를 필요한 곳에다가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 이건 자랑이지. 자랑이죠. 이거는 뭐 저희가 진짜 대단하신. 아니 근데 이게 저 교수님이 책 쓰실 때 아주 나름의 그 치밀한 전략이 또 좀 있으시다고 그래요. 전략이 아니라 이제 습관이 있는데요. 어떤 불국사에 대해서 쓴다 했을 적에 불국사에 관한 그 팩트 자체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예능화하는가, 독자들에게 여기를 끌고 가는가 이거를 이제 구상을 하는데, 근데 그거를 구상할 적에 메모하는 습관이 있는데 난 되게 부채에다 했어요. 부채? 부채요? 내가 갖고 왔는데. 뒤에. 이게 이제 이거 5,000원짜리 부채인데. 예. 여기 메모를 이거 메모를 계속 해요. 하다가 또 고쳐요 막.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안 되지. 근데 이것만 이렇게 해서 버리면은 좀 아깝잖아. 예. 뭐 뒤에다가 이제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 이거 원래 있는 게 아니고 그리신 거예요? 난 이게 디자인이 이렇게 나온 건 줄 알았는데. 제가 그 노루 한 마리 그리고. 근데 왜 부채를 선택을 하셨어요? 이게 흔들려도 관계없이 쓸 수 있고. 예. 여기에 그걸 쓰셨네요. 뭐? 뭐? 여기 보면 메모에 500 곱하기 300만 여기 이게 아까 예. 이거 38%, 아까 여기 와서 38%, 예, 38%까지 여기다가 실제로 메모를. 계산해. 여기 있네요. 500 곱하기 300만, 800 곱하기. 사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으로 그야말로 이제 대한민국 이 답사, 이 신드롬을 좀 일으키셨는데. 아니 이게 교수님이 가장 처음으로 다룬 지역이 이제 전남 강진하고 해남인데 첫 답사지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국토가 얼마나 넓은데 남한 전체는 300억 평. 300억 평. 문화유산 하면은 경주 공주 부여만 생각하냔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경주가 떠오르긴 하죠. 예. 그게 아니다. 이 국토의 땅끝을 가도 거기에도 우리 의미 있는 선현들의 자치가 있고 아름다운 게 있다. 실제로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는 오히려 강진 해남 땅끝을 가는 거고, 더군다나 온 국민이 다 좋아하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거기에서 물경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고 목민신서를 썼는데, 교수님, 국민신서가 뭔지 좀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목민이라고 하는 게 목민관이라고 하면은 옛날에 지방 수령을 목민관이라고 그게 했어요. 목민관이군요. 네. 백성을 다스리는 수령이 간직해야 될 신서. 심. 우리 주변에도 그 문화유산이 굉장히 많다. 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도 막 문화유산이 있고. 그래서 네. 이번에 서울 답사기를 쓰는데 인사동, 북촌, 서촌 이거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살던 고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청국민학교를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내가 다닌 국민학교. 그 시절에는 이제 어땠고, 이 골목은 어떻게 생겼고, 여긴 누가 살았었고, 지금은 어떻게 됐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그냥 쭉 썼어요. 거기다가. 거기다. 네. 인사동은 지금은 뭐 쌈짓길로 해갖고 관광객으로 꽉 차 있지만 그전에는 고미술 거리였죠. 예, 그렇죠. 그전에는 화랑가였죠. 네. 맞아요. 그전에는 고서점이었죠. 교수님, 교수님이 이제 서울에 있는 궁궐도 책에서 이제 다룬 적이 있으신데, 서울에는 이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진짜 이쁜 곳이 총 많다. 5개의 궁궐이 있는데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한 도시에 많은 궁궐이 없어요. 없습니까? 내가 문화재청장 할 적에 덴마크 여왕도 오고 스웨덴 그 왕도 왔는데, 이분들이 오면은 꼭 이제 고궁을 방문해요. 그 나라 역사를 그렇죠. 역사와 문화를 존중해 준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궁이 5개라고 하면, 아니 궁이 왜 5개냐고. 그게 바로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요. 이게 조선 왕조 5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메모하면서 들으면 어떨까? 좋습니다. 네. 교수님한테 볼펜을 저 원래 좀 메모 교수님한테 볼펜을 아니 자기 것도 아니고 교수님한테 첫 번째, 맨 처음에 만든 게 경복궁이에요. 경복궁. 그 경복궁을 만들었는데 태종 이방원이 그렇죠. 그냥 형제 죽이고 다시 이제 경복궁으로 오게 됐는데 네네. 가기가 싫은 거야. 거기 자기 형제들 피비린내 나는 데가. 그래서 창덕궁을 지라. 그래서 창덕궁을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막 반대했죠. 아니 궁 지은 지 10년뿐이 안 돼서 그렇게 그렇죠. 해놓고 그걸 갑니까? 그랬더니 태종이 내가 경복궁을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다. 그거를 이궁이라고 하는 별도의 궁, 별궁이죠. 예, 별도의 궁을 만들어서 경복궁은 법궁으로 삼아서 의전은 다 거기서 하고 내가 생활하고 뭐 결제하고 하는 거는 창덕궁에서 한다. 한마디로 내 마음이 편치 않으셨던 거네요.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또 왕들은 환갑도 못해서 또 일찍 죽는데 평균 조선시대 왕이 한 40대 초반 그죠? 그렇죠. 왕이 죽으면은 왕비는 살아있단 말이야. 왕비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할머니도 살아있단 말이야. 계시잖아요. 예. 이제 새 왕이 왔으면은 이건 자리를 물려줘야 된다고요. 네. 궁을 비워줘야 돼. 비워줘요. 그래서 이분들을 모신 게 창경궁이야.
그럼 이제 세 개 됐지. 이유까지 설명해 주시니까 딱딱 들어오는데요. 야, 이걸 근데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다 없어져 버렸어. 소실이 됐죠. 셋 다 없어져 버렸다고. 네. 그래서 광해군이 이제 새로 궁궐을 짓는데 그러면은 경복궁부터 지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적궁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안 지고 창덕궁을 지었어요. 왜요? 궁궐 좋아하니까 요즘에 가봐요. 네. 경복궁을 가면은 광화문에서 근정전까지 쭉 문을 톡 해서 가면은 남북 인직선으로 쫙 맞아요. 들어가잖아요. 네. 그 옆에 회랑이 둘러 있고 네. 굉장히 사무적이라고 공식적이고 네. 무슨 뭐 의장대가 가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창덕궁은 들어가면은 오른쪽으로 저 금천교를 건너서 진선문 들어가면 왼쪽으로 해서 인정문 들어가고 또 오른쪽으로 가면은 대조전이 나오거든. 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게 길이 곧장난 게 아니고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는 것이 인간적이란 말이야. 뭔지 알 것 같아요. 거기 경복궁은 살기가 싫은 거야. 뭔가 인간적 뻥 취지가 뚫린 안 데서. 그러면 예. 그러니까 새로 복원할 적에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을 먼저. 왜냐면 내가 사는 곳은 뭔가 좀 주변의 시선이나 이런 걸로부터 이렇게 좀 감추고 싶은 그 좀 그렇죠. 심리가 좀 있잖아요. 그리고 궁궐을 두 개로 놓는 체제, 이궁 체제를 하다 보니까 창덕궁에 대해서 이궁으로 경희궁을 지었어요. 지금 네. 이제 경희궁이 있죠. 네. 아관파천 들어봤죠? 들어봤죠? 저 러시아 공사관으로 예. 도망가는 거예요. 예. 네. 잠시 이제 고종께서 그래 글로 간 다음에 고종 황제가 옮긴 곳이 경희궁. 경운궁으로 옮겨요. 아, 경운궁이요? 그게 본래는 경운궁인데 네. 일본의 강탈을 당하고 네. 고종 황제가 이준 열사를 파견을 했잖아요. 헤이그 특사. 헤이그 특사를 보낸 예. 거를 계기로 해서 일본 놈들이 고종 황제를 강제로 폐위시켜 버리고 순종 황제를 맞아. 그래서 순종 황제는 이제 창덕궁에 가서 근무하면서 고종 황제는 경운궁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면서 우리 아버님은 여기서 오랫동안 사시라고 이름을 져준 게 덕수궁이야. 원래는 그게 경운궁. 경운궁이지. 주택난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일본 사람들이 토지를 강탈을 하니까 이 빈민이 생기니까 이 도시로 와야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로 막 이제 밀려들고 그 당시 이제 도성안에서 10만 살다가 20만 살다가 네. 이제 팽창을 하니까 네. 그 이제 주택난이 나는데 이거를 어디에다 할까 하다가 한양도성 바깥에 공동묘지들이 있었어요. 여러 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공동묘지가 미아리 공동묘지, 또 마포에 있는 노고산 공동묘지. 아, 네. 이 공동묘지들을 다 이장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 이장을 시킨 것이 망우리 공동묘지. 역사 문화 인물이 지금 조사된 것만 40분이 거기 있어요. 대표적인 으로 이중섭이라는 화가. 이중섭 화가님 여기 거기 계세요? 있어요. 그리고 목마와 숙녀의 박인환 시인 예. 거기 있어요. 목마와 숙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중섭, 이인성, 권진규
도산 안창호 선생도 거기 있었는데 도산공원 만든다고 예. 일로 와서 비석은 그래도 거기 있어요. 아 뿐만 아니라 소파 방정환 선생 거기 계세요? 거기 계시지. 소파 방정환 선생님 무덤은 참 멋있어요. 그냥 메주덩어리 같은 돌멩이 하나를 탁 해서 동심은 선녀와 같다라고 하는 글이 앞에 써 있어요. 근데 그 뒤에 가면은 글씨 써 있는데 그걸 내가 해석을 못 해갖고 굉장히 했어. 이들무동이라고 써 있어. 이들무동, 이들무동. 아무리 해석해도 한문으로 해석해도 안 되고. 동무들이? 아 맞았어. 동무들이야 그게. 야. 동무들이 세웠다 이거야. 소파 방정환 거꾸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순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좌에서 우가 아니니까. 이걸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재주가 있어 조셉이 예, 이렇게 그럼요. 하는 거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또 보죠, 조셉이. 사실 그곳에 지금 이중석 선생님이나 방정환 선생님이 거기 계신지 몰랐어요. 더 슬픈 얘기를 내가 할 수뿐이 없는데 거기 유관순 누나의 혼이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은 유관순 열사의 무덤이 공동묘지에 있었어요. 망우리로 옮기니까 이장 공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기간 내에 안 온 사람은 다 무연고 무덤이야. 그 연고가 없는 무덤은 그냥 그대로 화장을 하는데 유관순 열사도 무연고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아우네 장터 만세 때 돌아가셨어요. 그 유관순 누나는 서대문 형무소에 있다가 3년 맨 있다가 저 고문 후유증으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화학당에서 시신을 모셔와 가지고 장례식을 하고 이태원 공동묘지에 모셨단 말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분들을 합동묘라고 해서 요만한 재들을 요만큼 해놓은 데에 무연고묘 합동묘라고 써 있는 그 속에 유관순 열사가 있는 거야. 참 지금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일제강점기인데 누가 그거를 챙겼겠어요. 발자크도 있고 또 에디트 피아프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요. 이거는 공동묘지가 아름다워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잖아요. 그렇죠. 예, 망우리 공동묘지도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울에서 생각나는 그 문화유산이라고 한다면 궁. 네, 그것만 생각하는데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요. 오늘 내일이 피클 것 같은데 거기 단풍이. 그러니까 저희 교수님 진짜. 망우리 공동묘지로 가자. 네. 교수님의 요즘 그 관심사를 좀 끝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예. 우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가 지금 내년이 30주년이에요. 30년 동안 이어온 거에 또 말하기 싫지만은 내 또 생물학적 나이가 또 7학년이잖아. 그러니까 다음번에 어떻게 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아름답게 결말을 지을까 그거를 연구하는 거에 있어요. 아마 이 마지막 책의 맨 마지막 장면은 독도 답사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